예식장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낯선 목소리 하나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성우가 여서 다 만나네. 요트 타던 그 동생 맞제? 신랑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웃음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배 근처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몇 분 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청혼하던 그날에도 병든 아내가 있었던 거야? 오늘 한규영의 결혼식은 시작하기도 전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입니다. 예식장 입구는 화환과 웃음소리로 붐비지만 신부 대기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합니다. 한규영은 거울 앞에 앉아 몇 번이고 표정을 고쳐 잡습니다. 입꼬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눈가에 힘을 주었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합니다. 화장을 곱게 마친 얼굴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지만 그 안쪽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봅니다.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가는 것, 지긋지긋한 원가족과 완전히 다른 삶을 손에 쥐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언니가 던진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되살아납니다. 시댁의 지금까지의 거짓말을 실토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서 직접 나서겠다던 그 서늘한 최후 통첩입니다. 한규영은 무릎 위에 얹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어젯밤 한규림은 방문을 나서기 직전에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규림이 낮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규영아, 나는 오늘 네가 스스로 말하길 바라.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속이고 아버지 자리에 남을 세우고. 그거 언제까지 갈 것 같니? 네가 안 하면 그땐 내가 할 거야. 그 말에 한규영은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으로 꾸며놓은 친아버지,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계부, 부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시댁 앞에서 연기를 이어온 지난 몇 달이 머릿속을 하나하나 스칩니다. 이제 와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고 한규영은 이를 악뭅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장훈태가 들어섭니다. 장훈태는 굳은 얼굴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신부 아버지 대역 자리에 서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딸도 아닌 아이의 결혼식에 아버지 행세를 하러 나온 사람의 무거운 죄책감이 어려 있습니다. 한규영이 거울 속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만 잘 부탁드려요. 딱 오늘 하루만요. 이번만 넘기면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장훈태는 잠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장훈태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규영씨, 나는 그저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거면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불안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대기실 바깥에서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벽 너머로 아득히 들려오고 그 소리가 오히려 한규영의 마음을 더 조여옵니다. 한규영은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며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매만집니다. 오늘의 자신은 완벽해야 한다고 어떤 흠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거듭 되냅니다. 그러나 거울 속 눈동자에는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어른거립니다. 문득 어린 시절 가난에 짓눌려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울던 밤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한규영은 이 악물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질 수 없다고 그녀는 두 주먹을 꼭 쥡니다. 장훈태는 그런 그녀의 굳은 옆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기실 한쪽으로 물러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무심하게 예식 시간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하객석 구석에서는 한석중이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한 채 몰래 뒷자리를 찾아든 참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서름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얹혀 있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앞길을 망치지 않겠다며 이를 악뭅니다. 한석중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한석중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 시집가는 날인데 애비가 이 정도는 봐야지. 멀찌감치서 눈에만 담고 갈란다. 그래, 그거면 됐다. 겉멋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답게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차려입고 나온 참입니다. 남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만은 죽어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가 잠시 소란스러워집니다. 박수남과 조홍식이 반찬가게 대표 자격으로 초대를 받아 도착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규림이 오래 몸담아 온 가게 식구들이라 규림의 가족이나 다름없이 자리를 청해 받았습니다.
박수남이 남도 사투리로 정겹게 인사를 건넵니다. 박수남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이 엄마 동생 시집가는 날인디 우리가 안 오면 쓰겄어? 아이고 신부가 겁나게 이쁘겄네. 오늘 좋은 날이여. 조홍식은 그 곁을 따라 들어서며 하객석을 천천히 훑어봅니다. 그러다 저만치 앉아있는 한규림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조홍식이 다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규림씨 오늘 왜 이래 긴장한 얼굴이고. 동생 좋은 날인데 좀 웃어보소.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가. 어디 아픈 거 아이제? 한규림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지만 그 웃음은 이내 흐트러집니다. 어젯밤 동생에게 던진 최후통첩이 마음에 걸리고 신랑 측 하객석의 낯선 분위기가 자꾸만 신경을 건드립니다. 한규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나 그냥 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조홍식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듯 규림의 옆자리에 슬며시 앉습니다.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라 규림이 저렇게 말할 때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압니다. 조홍식은 오늘따라 유난히 굳어있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살핍니다. 그러면서 신랑 측 하객석 쪽으로도 슬쩍 눈길을 던집니다. 조홍식은 잠시 신랑 측 앞줄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규림에게 넌지시 말을 건넵니다. 조홍식이 턱짓으로 앞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규림씨 저기 신랑 쪽 어른들 말이제. 내 눈에는 영 어색해 보이는데. 자식 장가 보내는 부모 얼굴이 우째 절에 굳어있노. 한규림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 전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바로 그 위화감을 조홍식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규림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오빠. 나도 아까부터 계속 마음이 걸려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위화감의 정체가 무엇인지까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한편 박수남은 옆자리 하객에게 규림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이 예식장 전체를 감돌고 있음을 조홍식은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느낍니다. 예식 시작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하객석은 점점 사람으로 들어찹니다. 그런데 신랑 측 하객석에는 어딘가 낯선 얼굴들이 유독 많습니다. 강성욱의 부모라는 이들과 형제라는 이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앞줄에 앉아있지만 어쩐 일인지 서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여자는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아버지라는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딱딱하게 앉아 있습니다. 형이라는 사람은 옆자리 사람과 대면대면 어색한 침묵만 나눕니다. 가족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살가움이 그 자리에는 조금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자식 장가 보내는 부모의 벅찬 표정도 없습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일 뿐입니다.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마다 딴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규영은 신부 대기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며 미간을 좁힙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스치지만 애써 못 본 척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무사히 넘기면 자신은 그토록 바라던 새 인생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 번듯한 사위, 원가족과는 전혀 다른 삶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한규영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직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딱 오늘까지만 버티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도 가난도 다 벗어나는 거라고. 조금만 더. 그때 옆에서 화장을 고쳐주던 한규림이 조용히 입을 엽니다. 한규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영아 저기 신랑 쪽 어른들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니? 아들 결혼식인데 저렇게들 써먹해서야. 꼭 처음 본 사이 같잖아. 한규영은 신경질적으로 언니의 손을 뿌리칩니다. 한규영이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오늘 같은 날까지 왜 그래? 남의 집 손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제발 오늘만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줘. 부탁이야. 한규림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그 부자연스러움은 규림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콕 박힙니다. 한규림은 화장붓을 내려놓고 동생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떤 다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규림이 부드럽게 달래듯 말했습니다. 규영아 언니가 괜한 소리해서 미안해.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규영이. 그 말에 한규영은 잠시 멈칫하지만 이내 다시 거울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자매 사이에 흐르는 오랜 서먹함은 이런 날에도 좀처럼 녹지 않습니다. 한규영은 언니의 다정한 말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일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한규림은 그런 동생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삼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신랑 측 하객석으로 눈길이 갑니다. 아무리 봐도 저 하객석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규림의 머릿속을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랑 강성욱이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로비를 가로지릅니다. 반듯한 예복 차림에 여유로운 미소를 띤 그는 오늘의 주인공답게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습니다. 얕지만 넓은 화술로 하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신랑입니다. 사람 좋은 웃음과 매끄러운 말솜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호감을 삽니다. 바로 그때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조응식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조응식의 얼굴에 반가움이 번지며 부산 사투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옵니다. 조응식이 반색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누구? 성욱이 아이가? 요트 동호회에서 형 동생 하던 그 동생 맞지? 세상 참 좁다 아이가. 여서 이래 만나네. 순간 강성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습니다.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인사를 지켜보던 한규영의 낯빛도 삽시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하필이면 반찬 가게에서 온 저 남자가 신랑을 안다니 그것도 형 동생 하던 사이라니 한규영은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일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강성욱은 애써 태연한 척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강성욱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요트 같은 건 타본 적도 없어서요.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조응식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조응식이 고개를 갸웃하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성우가. 4년 전에 그 배 위에서 같이 회 떠먹고 밤새 술 마신 사이 아이가. 내가 네 그 얼굴을 우째 잊었구노. 목소리도 똑같은데. 와 이래 시치미를 떼노.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던 한규영은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결코 마주쳐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마주 서 버렸습니다. 한규영은 애써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상황을 무마해 보려 합니다. 한규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조응식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우리 결혼식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신랑이 좀 바빠서요. 인사는 나중에 천천히 나누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조응식은 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성욱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영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것이 그의 의심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조응식이 규영을 힐끗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니 반가운 사람끼리 인사 좀 하겠다는데 와 이래 급하게 말리노. 이상하다 아이가. 한규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갑니다. 한규영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꼭 맞잡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배어 나옵니다. 강성욱은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이마에는 어느새 식은땀이 배어 나옵니다. 강성욱이 조응식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사람 잘못 보신 겁니다. 오늘 제 결혼식이라 정신이 없어서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죠. 하지만 조응식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응식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증거도 있는데. 그때 배 위에서 성욱이랑 나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아직 폰에 그대로 있다 아닙니까? 4년 전 그해 여름에 찍은 거. 네 지금 찾아서 보여드릴까에? 그 한마디에 주변에 서 있던 하객 몇몇이 슬며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림이 작은 물결처럼 번져나갑니다. 요트 동호회라니 사람을 잘못 봤다니 사람들의 눈빛에 하나둘 의문이 어립니다. 저 신랑이 무언가 감추는 게 있는 모양이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소곤거립니다. 한규영은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조응식의 팔을 붙잡습니다. 한규영이 다급하게 그러나 애써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잠깐 저쪽에서 얘기 좀 나누시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발요 잠깐이면 돼요. 조응식은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잠시 눈살을 찌푸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초면인 척 대하던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지금은 사색이 되어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가 조응식의 촉을 오히려 더 곤두세웁니다. 조응식이 못 이기는 척 발걸음을 옮기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도 단단히 나는데. 와 이래 숨기노 두 사람 다. 뭔가 있다 분명히.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한규림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신랑과 조응식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동생이 왜 저렇게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끌고 가는지 규림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습니다. 한규림이 옆에 있던 박수남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잠깐 저쪽에 좀 다녀올게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요. 박수남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수남이 나직이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그려 결이 엄마.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고 오게. 조심하고이. 한규림은 서둘러 대기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사이에도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크게 번져갑니다. 한규영은 이를 악물고 두 남자를 대기실 쪽으로 끌고 갑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하객들의 시선이 화살처럼 그녀의 어깨에 박힙니다. 완벽해야 할 오늘이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금씩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기실로 끌려온 조응식에게 한규영은 두 손을 모아 사정합니다. 한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하루만요. 제발 오늘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계셔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 결혼만 잘 넘기면 제가 뭐든 다 할게요. 원하시는 거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나 조응식은 팔짱을 끼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성욱을 향해 의심의 눈길을 돌립니다. 조응식이 강성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반가워서 인사한 긴데 네가 와 나를 못 알아본 척하노. 그게 더 수상하다 아이가. 떳떳하면 와 이래 숨기노. 뭐 캥기는 거라도 있는 갑네. 안 그렇나. 강성욱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그 침묵이 대기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한규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 보려 하지만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갈피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응식의 입을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생각에 한규영은 초조하기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강성욱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립니다. 강성욱은 흠칫 놀라며 서둘러 전화기를 꺼내 화면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 화면을 힐끗 넘겨다본 한규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립니다. 발신자 자리에 뜬 이름 하나가 그녀의 시야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강성욱은 황급히 전화기를 뒤집어 화면을 감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규영이 얼어붙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자기 방금 그 전화 그 이름이 뭐야? 나 방금 똑똑히 봤어. 그거 뭐냐고. 강성욱은 대답 대신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미 산산이 부서져 있습니다. 조응식은 강성욱의 그 어색한 웃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떳떳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전화기를 황급히 감출 리가 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 사람 겪어본 그의 눈이 대번에 읽어냅니다. 조응식이 팔짱을 낀 채 강성욱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성우가 별거 아니면 와 그래 폰을 뒤집니다. 떳떳하면 그냥 받으면 될 거 아이가. 뭐가 그리 캥기노. 강성욱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한규영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방금 본 그 두 글자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씁니다. 잘못 본 것이라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응식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며 이 자리에 무언가 큰 비밀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반가움으로 시작한 인사가 어느새 감춰진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규영은 물러서지 않고 강성욱을 다그칩니다. 방금 그 화면에 뜬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몰아붙입니다. 강성욱은 진동이 멈춘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어색하게 둘러댑니다. 강성욱이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처제야. 우리 회사 거래처 처제. 이름을 그냥 그렇게 장난으로 저장해 둔 거야. 별거 아니야. 자기가 오해한 거라니까. 정말이야. 그러나 한규영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발신자 자리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여보였습니다.
강성욱이 제 손으로 저장해둔 그 두 글자가 한규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처제를 여보라 저장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장난이라 둘러대도 그 변명은 조금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강성욱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습니다. 한규영이 한 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처제를 왜 여보라고 저장해? 자기 나 지금 눈이 이상해진 거야? 아니면 자기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똑바로 말해.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강성욱은 아무 말도 잇지 못합니다. 그저 시선을 바닥으로 떨굴 뿐입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앞을 지나던 한규림이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규림은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입니다. 어젯밤 자신이 그토록 벼르던 폭로 아버지 대역의 거짓을 터뜨리려던 그 결심보다 지금 이 대기실 안에서 먼저 터질 것 같은 다른 비밀의 냄새를 맡습니다. 한규림은 문틈에 몸을 붙인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봅니다. 동생의 결혼식 당일 신랑의 전화기에 저장된 여보라는 두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규림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짐작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한규림은 문틈으로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다그치는 동생의 어깨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아버지 대역의 거짓을 두고 언니와 나를 세우던 동생이 지금은 전혀 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규림은 차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등을 돌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붙박여 있습니다. 동생을 향한 오랜 원망과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솟아나는 걱정이 규림의 마음속에서 뒤엉킵니다. 한규림이 문틈에 이마를 기댄 채 나직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규영아, 대체 무슨 일이니? 저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나 대기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한규림은 지난 몇 달 동생이 이 결혼에 얼마나 목을 메어왔는지를 떠올립니다. 부유한 신랑, 번듯한 시댁, 그것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동아줄이라 믿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동생 앞에서 신랑의 정체가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 충격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지 규림은 두렵기만 합니다. 규림은 자신의 짐작이 부디 틀리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봅니다. 그러나 손발이 자꾸만 차갑게 식어갑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 뒤편에서는 한규림이 또 다른 실마리를 마주합니다. 조금 전 한규영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예당과 관련해 마저 챙겨둘 서류가 있다며 언니에게 심부름을 떠맡겼습니다. 한규림은 동생의 결혼만은 흠 하나 없이 치러주고 싶은 마음에 실은 내색 하나 없이 그 일을 자청해 맡았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나를 세우며 다투었어도 막상 동생의 혼산날 앞에서는 언니의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지랖 넓은 규림의 천성이기도 했습니다. 서류를 찾으러 강성욱의 예복 가방을 뒤지던 규림의 손끝에 낯선 지갑 하나가 걸립니다. 서류를 꺼내려다 지갑이 함께 딸려 나오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집니다. 한규림은 무심코 사진을 집어들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사진 속에는 강성욱을 꼭 빼닮은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단란한 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아이의 눈매도 웃는 인매도 강성욱과 판박이입니다. 한규림은 사진과 대기실 문 쪽을 번갈아 바라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한규림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성욱 씨를 이렇게 닮았는데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설마 이게 아니겠지. 아니어야 하는데. 결혼식장 한복판에서 이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야 할지 규림은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합니다. 알려주면 동생의 오늘이 무너지고 감추면 동생의 평생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도 차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평생을 저런 사람 곁에서 속고 살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규림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한규림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동생에게 달려가 들이밀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만약 이 사진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오늘 같은 날 공연히 동생의 마음을 헤집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진이 자신의 불길한 짐작 그대로라면 지금 침묵하는 것은 동생을 평생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규림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눈매가 강성욱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니 정말. 규영이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니. 어느 쪽을 택하든 동생에게 상처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한규림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동생이라도 거짓 위에서 평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규림은 사진을 손에 꼭 쥔 채 대기실 문 앞에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오래도록 서 있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자꾸만 떨립니다. 같은 시각 로비 한쪽에서는 조응식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옛 기록을 뒤지고 있습니다. 강성욱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 태도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고도 저렇게까지 잡아떼는 데에는 분명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조응식은 요트 동호회 시절의 단체 대화방을 열어 손가락을 바쁘게 놀리며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봅니다. 지난 사진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 4년 전 여름의 한 장면에서 손을 멈춥니다. 조응식이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다. 여기 성욱이 옆에 이 여자는 또 누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가만 있어보자. 사진 속 강성욱의 곁에는 한 여인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앞서 한번 스치듯 이름이 오르내렸던 병을 앓는다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시한부라 몸이 약하다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그 여인이 사진 속에서는 건강하게 웃으며 강성욱의 팔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 다정한 자세는 아무리 봐도 남남의 것이 아닙니다. 조응식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병을 핑계로 감춰왔던 그 여인이 사실은 남이 아니라 강성욱과 오래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어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픈 아내를 지킨다던 그 애틋한 사연 자체가 처음부터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었던 셈입니다. 조응식이 사진을 확대해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기꾼 자식. 규림씨 동생을 이래 등쳐 묵을락 했나. 어림도 없다. 내가 가만 안 둔다. 조응식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해 동안 규림이 얼마나 힘겹게 버텨왔는지가 떠오릅니다.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하나뿐인 아들을 홀로 키우며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온 규림입니다. 그런 규림의 동생이 저런 사기꾼에게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려 하고 있으니 조응식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응식이 사진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낮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규림씨 앞에서 이래 큰일이 터지는데 내가 눈 감고 있으면 그기 사람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혀야 한다. 그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반가운 동생이라 여겼던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규림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결심뿐입니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그의 굳은 얼굴을 보고 슬며시 길을 비켜줍니다. 조응식의 발걸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노기가 묻어납니다. 늘 규림 곁에서 웃으며 농을 건네던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거쳐 있습니다. 조응식은 사진을 손에 쥔 채 대기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서슬퍼렇게 서립니다. 규림의 가족이 저런 사기꾼에게 놀아나는 꼴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조응식이 대기실 문을 벌컥 열어 젖힙니다. 손에는 조금 전 찾아낸 사진이 들려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대기실 안에 세 사람이 일제히 문 쪽을 돌아봅니다. 조응식이 사진을 들이밀며 부산 사투리로 몰아붙였습니다. 성우가 이래도 아니라 카나. 이 사진 속 여자 네 부인 아이가. 병 걸렸다고 숨겨놓은. 이 얼굴 똑똑히 보이제? 인자 우째 발뺌말 끼고. 강성욱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제는 부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강성욱의 입술이 달싹이지만 아무 말도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규영보다 먼저 반응한 사람은 옆에서 다른 사진을 손에 쥐고 있던 한규림입니다. 두 장의 사진 속 여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규림은 한눈에 알아봅니다. 한규림이 자신이 쥐고 있던 사진을 조응식의 건 옆에 나란히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흥식 오빠 이 사진 방금 내가 성욱씨 가방에서 찾은 거예요. 여기 야이랑 이 여자. 오빠가 든 그 사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규영은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다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합니다. 겨우 벽을 짚고 몸을 가눕니다. 눈앞에 두 장의 사진이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시한부 아내를 지켜야 한다던 강성욱의 그 애틋한 사연이 실은 결혼식장에까지 이중생활을 감추고 들어온 유부남의 거짓이었음이 이 좁은 대기실 안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한규영은 떨리는 손으로 언니가 내민 사진을 받아듭니다. 사진 속 여인의 다정한 눈빛과 아버지를 꼭 닮은 아이의 웃음이 그녀의 눈에 박힙니다. 부유하고 자상하다고만 믿었던 남자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 여겼던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그제야 낱낱이 드러납니다. 한규영이 사진을 든 채 강성욱을 향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야. 이 여자가 자기 아내고. 그런 거지, 그렇지. 강성욱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한규림은 그런 동생의 곁에서 안타까운 얼굴로 어깨를 붙잡아 줍니다. 조응식은 그런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쉽니다. 반가운 마음에 건넨 인사 한마디가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그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강성욱은 여전히 아무 변명도 내놓지 못한 채 구석으로 몰린 짐승처럼 눈만 굴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자매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규림이 동생의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한규영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히는 것만 같습니다. 한규영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강성욱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쥡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발밑에서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곱게 그린 화장이 눈물로 번지는 것도 잊은 채입니다. 한규영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자기가 나한테 청혼하던 그날에도 집에 병든 아내가 있었던 거야. 저 아이 아빠가 자기였던 거냐고. 대답해. 대답하라고. 강성욱은 처음으로 발뺌을 멈춥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것은 진심 어린 사죄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려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강성욱이 규영의 손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규영아, 오해야. 나 이혼 절차 밟는 중이었어. 서류만 마무리되면 다 정리되는 거였다고. 너한테 아주 거짓말한 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깨끗해졌어. 정말이야, 믿어줘. 그 말에 한규영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이혼 절차 중이었다는 말로 덮기에는 시한부라 속인 것도 여보라 저장해둔 것도 아이를 감춘 것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가릴 수 없는 거짓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한규영이 그의 멱살을 놓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나한테 청혼을 했다고. 나를 대체 뭘로 본 거야? 내 인생을 뭘로 본 거냐고. 그 사이 대기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밖에서 오가던 하객들의 귀에 이 소란이 조금씩 흘러들어갑니다. 진실은 좁은 대기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문틈을 비집고 예식장 곳곳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규림은 무너지는 동생을 부축하며 강성욱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입니다. 한규림이 동생을 감싸 안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내 동생 앞에 섰어요.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아내를 병들었다고 속여가면서. 대체 무슨 낯으로. 강성욱은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궁색하게 눈길을 피할 뿐입니다. 한규영은 언니의 팔에 매달리듯 몸을 기댑니다. 늘 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쉬울 때만 언니라 부르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순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언니였습니다. 강성욱은 그런 규영을 향해 한 발 다가서려 하지만 조응식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조응식이 강성욱을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 사람한테 손을 대노. 강성욱은 그 서슬에 그만 걸음을 멈춥니다. 한규영은 그 사실이 서럽고도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한규영은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무너지는 몸을 겨우 벽에 기댑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꾸며낸 하루가 손끝에서 모래처럼 흘러내립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부서져 갑니다. 소란이 문 밖으로 새어나가자 하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신랑 측 앞줄에 앉아있던 부모라는 이들과 형제라는 이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칩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런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미련 없이 자리를 뜨려 합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에서 나온 한규림이 그들의 앞을 막아섭니다. 한규림이 두 팔을 벌려 길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신랑 부모님이 아들 결혼식장을 이렇게 급히 떠나신다고요? 무슨 일인지 말씀은 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그냥은 못 보내드려요. 어머니라던 여자는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합니다.
아버지라던 남자도 헛기침만 할 뿐 대답을 못합니다. 규림이 물러서지 않고 거듭 캐묻자 그들은 결국 실토하고 맙니다. 그중 형이라던 남자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강성욱 씨 가족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 받고 나온 대역이에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오늘 하루 부모 노릇 형제 노릇해 달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에 한규림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신랑의 진짜 가족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부터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던 그 어색함의 정체가 이제야 낱낱이 드러납니다. 신부 측만 아버지 대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신랑 측은 아예 온 가족을 통째로 사람을 사서 채워 넣었던 것입니다. 거짓 위에 또 거짓이 포개진 결혼식이었습니다. 대역 배우들은 규림의 눈치를 살피다가 이내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갑니다. 붙잡을 명분도 붙잡아 둘 이유도 이제는 없습니다. 한규림은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동생이 있는 대기실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신부 측은 죽은 부모를 살아있는 척 감추기 위해 아버지 대역 하나를 세웠고 신랑 측은 아예 있지도 않은 가족을 통째로 사서 채웠습니다. 양쪽 모두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린 결혼이었으니 이 결합이 온전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규림이 허탈한 얼굴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속인 사람도 속은 사람도 결국 다 거짓말이었구나. 이 결혼 자체가. 가짜 가족이 빠져나간 신랑 측 하객석은 어느새 절반 넘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남은 몇 안 되는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하나둘 일어섭니다. 화려하게 채워졌던 그 자리가 이렇게 순식간에 비어가는 모습이 이 결혼의 진짜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말에는 동생을 향한 원망도 안타까움도 함께 배어 있습니다. 한규림은 잠시 아득한 기분에 눈을 감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진실이라고는 단 한 조각도 없는 텅 빈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가짜 부모의 정체까지 밝혀지자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역 배우들이 서둘러 빠져나가고 남은 하객들은 저마다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립니다. 신랑이 유부남이라더라, 부모가 다 가짜라더라, 소문은 순식간에 예식장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갑니다. 축하하러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과 냉소가 뒤섞입니다. 몇몇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챙기며 나갈 채비를 합니다. 단상 앞에 서 있던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진행을 멈춥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손에 쥔 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저 잠시 사정이 생겨 예식을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하객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그 사이로 수군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조금 전까지 화환 사이를 오가던 축하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당혹과 냉소만이 남습니다. 신부 아버지 대역으로 서 있던 장훈태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뭅니다. 애초에 규영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장훈태가 낮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거짓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짓은 결국 또 다른 거짓을 부르는 법인 것을. 내가 그걸 몰랐구나. 장훈태는 조용히 아버지 대역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남의 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무대가 한꺼번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하객이 장훈태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캐묻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자신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도 신랑의 정체에 관한 말도 어느 것 하나 함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장훈태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은 아무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먼 걸음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무너져 있는 규영에게로 향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오늘 하루만은 저 아이의 아버지로 서주기로 마음먹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만큼 저 아이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에게도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단상 위에 걸린 두 사람의 이름이 텅 비어가는 예식장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축가를 부르기로 했던 사람도 화동으로 나서기로 했던 아이도 이제는 모두 어정쩡하게 서서 눈치만 살핍니다. 오늘을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이 제 쓰임을 잃고 우두커니 남겨졌습니다. 장훈태는 그 무너지는 무대를 착잡한 눈으로 오래 바라봅니다.
오늘의 이 소동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그는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소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석중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딸의 신랑이 사기꾼이라면 이제야말로 진짜 아버지인 자신이 나설 차례라고 여긴 것입니다. 얼큰하게 오른 술기운도 얼마쯤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한석중이 하객들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들 다들 진정하시오. 내가 저 신부 애비 되는 사람이요. 이 결혼 이 애비가 나서서 단판을 짓겠소. 어디 사기꾼 놈이 감히 내 딸을 넘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한마디에 예식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새로운 술렁임이 번집니다. 신부의 아버지라면 조금 전까지 단상 옆에 점잖게 서 있던 그 신사가 아니었느냐는 것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의아함이 물결처럼 퍼집니다. 한 하객이 옆 사람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두 분이신가? 아까 그 점잖은 분은 누구고 저기 저분은 또 누구야? 이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정신을 못 차리겠네. 지금껏 감춰왔던 아버지 대역의 거짓말마저 이 소란 속에서 함께 들통날 위기에 놓입니다. 한석중은 자신에게 쏠린 수많은 시선이 부담스러워 순간 멈칫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선 걸음이 도리어 또 하나의 거짓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한석중은 어정쩡하게 선 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한 여자는 옆 사람에게 신부 집안도 뭔가 수상하다며 소곤거리고 또 다른 남자는 대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며 목을 빼고 두리번거립니다. 신랑의 사기 행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지러운 판에 신부 측에 감춰진 사정까지 들춰질 판이 된 것입니다. 한석중은 뒤늦게 아차 싶어 입을 다물어 보지만 이미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못 박혀 있습니다. 한석중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게 내 말은 그러나 그 말은 끝을 맺지 못하고 어색하게 흩어집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나선 걸음이 오히려 딸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만치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규림은 아버지가 또 이를 키우고 있음을 대번에 알아챕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자리에서 굳이 나서서 새로운 불씨를 만드는 것이 늘 그래왔던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규림은 서둘러 아버지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상황을 붙들어야 한다는 다급함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좋은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려던 마음이 또 이렇게 헛발질로 끝나버립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답게 이번에도 그의 선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버렸습니다. 예식장의 소란은 이제 신랑에게서 신부의 집안 쪽으로까지 옮겨붙으려 합니다. 한규림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순간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어젯밤 자신이 동생에게 던진 최후통첩 아버지 대역의 거짓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터뜨리겠다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짓을 밝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아버지가 저기 서 있고 대역을 세웠던 사실을 실토하면 규림이 벼르던 그 진실은 저절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규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온 그 거짓말을 이 소란을 틈타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규림은 하얗게 질린 채 벽에 기대어 무너져 있는 동생의 얼굴을 봅니다. 신랑에게 배신당하고 가짜 가족에게 속고 이제는 온 하객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동생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저렇게까지 무너진 동생을 앞에 두고 또 다른 진실을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한규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벼르던 폭로보다 무너진 동생을 먼저 붙잡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한규림은 성큼 다가가 아버지의 팔을 붙듭니다. 한규림이 아버지를 조용히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아니에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규영이부터 챙겨야 해요. 지금 저 아이한테 필요한 건 소란이 아니라 우리예요. 제발요 아버지. 한석중은 딸의 그 간곡한 눈빛에 그만 기세가 꺾입니다. 무어라 항변하려던 입을 다물고 슬그머니 팔을 내립니다. 한석중은 딸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 앉으면서도 못내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석중이 나직이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애비가 나서서 저 사기꾼 놈을 혼쭐내 주려고 한 건데 왜 나를 말리는 거냐. 한규림은 그런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다독이며 조용히 타이릅니다. 한규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까지 나서면 규영이가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 입에 더 오르내리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규영이만 챙겨서 나가요. 그 말에 한석중도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규림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는 제 아무리 고집 센 그도 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어젯밤 규림은 동생에게 스스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자신이 나서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킬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규림은 끝내 그 말을 삼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무너진 동생을 붙드는 일이 먼저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진실은 오늘이 아닌 다른 날 조용히 마주해야 할 몫인지도 모릅니다. 한규림은 아버지를 부축해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힙니다. 벼르던 진실을 목구멍 아래로 삼키고 동생을 택한 그 선택이 규림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것이 옳다고 규림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 뒤편에서 한규림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며 온몸이 서늘해집니다. 얼마 전 반찬 가게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일입니다. 규림의 아이 아빠가 돌아왔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누가 그런 헛소문을 냈는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문은 한규영이 아버지 한석중을 시켜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한규영은 자신의 결혼 준비에 반찬 가게 식구들, 특히 조홍식이 끼어드는 것이 못내 거슬렸습니다. 대역이며 상견례 거짓말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조홍식에게 잡힌 터라 그의 관심을 언니의 아이 아빠 문제 쪽으로 돌려두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수남의 반찬 가게는 규림이 오래 몸담아 온 곳이라 애초에 결혼식 하객으로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규림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 안 부를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소문은 조홍식을 떼어놓기는커녕 오히려 규림을 더 걱정하게 만들어 그를 오늘 이 자리에 한층 마음 쓰며 붙들어 두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규림이 관자놀이를 짚으며 조홍식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흥식 오빠 혹시 요즘 우리 가게에 돌던 그 이상한 소문 때문에 오늘 나한테 유난히 더 신경 쓴 거예요. 조홍식이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문 듣고 규림씨가 걱정돼가 오늘 눈 부릅뜨고 여기저기 다 살폈다 아이가.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노심초사했다 아이가. 그러다 저 사기꾼을 딱 알아본 기고. 한규림은 그제야 그 소문의 앞뒤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생이 자신을 밀어내려 퍼뜨린 그 거짓말이 하필이면 자신을 지켜주려는 조홍식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입니다. 조홍식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웃긴 일이제. 규림씨 동생이 나를 쫓아내려고 낸 소문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와가 저 사기꾼을 잡아낸 거 아이가. 세상 일이 참 알 수가 없다. 한규림은 그 말에 뭐라 대꾸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입술만 달싹입니다. 동생을 원망해야 할지 아니면 이 알구준 우연에 안도해야 할지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한규림은 문득 세상 일이라는 것이 사람의 장깨만으로는 결코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동생은 조홍식의 눈과 입을 막으려 그 소문을 냈지만 정작 그 소문이 조홍식을 이 자리로 이끌어 동생을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얄궂다면 이보다 더 얄궂은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조홍식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동생은 저 사기꾼과 그대로 부부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규림은 그 대답에 그만 말문이 막힙니다. 동생이 판 함정의 끝이 결국 여기 이 예식장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규림은 얄궂은 운명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규림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의 얄궂은 얽힘을 온전히 깨닫습니다. 한규영이 조홍식을 밀어내려고 판 함정이 도리어 조홍식을 이 결혼식장까지 바싹 끌어들인 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홍식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던 거짓 소문이 오히려 그의 촉을 더 예민하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하객들을 살피던 조홍식이었기에 신랑의 얼굴에서 4년 전 요트 동호회의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신랑의 실체를 캐낼 단 한 사람을 다름 아닌 한규영이 제 손으로 이 자리에 불러들인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남을 속이려던 장깨가 돌고 돌아 자신의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한규림이 동생에게 다가가 이 얄궂은 진실을 조심스레 일러주자 한규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합니다. 한규영이 초점 잃은 눈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흥식이 아저씨를 쫓아내려고 벌인 그 짓이 결국 성욱씨 정체를 밝혀낸 거라고. 내 손으로 내가 내 결혼을 무너뜨린 거였어. 내가. 한규림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한규영은 그 아이러니 앞에서 마치 실이 풀리듯 온몸에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더니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습니다. 화려하게 꾸며낸 오늘 하루가 다름 아닌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린 하루였다는 사실 앞에서 한규영은 그저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한규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벌여온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부모가 죽었다고 속이고 계부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우고 언니를 밀어내려 아버지까지 동원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모든 장깨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규영이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다 망쳤어. 내 손으로 다. 언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한규림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더욱 꼭 잡아줍니다. 지금은 나무랄 때가 아니라 무너진 동생을 일으켜 세울 때임을 규림은 압니다. 한규영은 그동안 온 가족을 부끄러워하고 언니의 오지랖을 귀찮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순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그토록 밀어내려 애썼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늘 아쉬울 때만 언니를 찾던 동생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가 흘러나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한규영은 뒤늦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깨닫습니다. 그토록 영리하다 자부하던 자신이 결국 스스로를 가장 크게 속인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식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사회자는 하객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오늘 예식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신랑 측 하객석은 어느새 텅 비어 있습니다. 가짜 가족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신랑을 축하하러 왔다던 이들도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강성욱은 하객들의 따가운 눈총을 온몸으로 받으며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예식장을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규영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입니다. 조응식이 그 뒷모습을 향해 부산 사투리로 일갈했습니다. 저런 놈이 뭔 결혼이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네 같은 놈은 언젠가 꼭 벌 받는다 두고 봐라. 웨딩드레스 차림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한규영의 곁으로 한규림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한규림이 동생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규영아. 이런 놈한테 시집 안 간 게 차라리 다행이야. 오늘 다 드러난 게 100번 낫지. 나중에 알았으면 어쩔 뻔했니. 언니가 있잖아. 응. 언니가 곁에 있어. 한규영은 언니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립니다. 늘 세상 강한 척 아쉬울 게 없는 척하던 동생이 처음으로 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옵니다. 한쪽에서는 박수남과 조응식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뒷수습에 나섭니다. 박수남이 하객들을 향해 남도 사투리로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다들 놀라셨지라. 그래도 신부가 저런 못된 놈 안 만난 게 어디여. 자 인자 그만들 살살 돌아가시게. 조심히들 가시고이. 조응식은 흩어지는 하객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오늘 일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규림과 규영 자매를 계속 살핍니다. 혹여 두 사람이 더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의 마음은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박수남도 앞치마 대신 곱게 차려입은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어질러진 의자며 화환을 손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박수남이 규림에게 다가와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결이 엄마 자네가 고생이 많네. 동생 잘 챙기고 뒤질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텐게 걱정 마로. 한규림은 그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강성욱이 빠져나간 예식장에는 이제 화려한 손님도 축하의 인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자리에는 진심으로 규영을 걱정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남아 서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규림과 박수남, 조응식 그리고 구석에 앉은 한석준까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너진 신부를 감싸 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진짜 식구라는 것을 규림은 새삼 느낍니다. 어수선하던 예식장이 그렇게 조금씩 정리되어 갑니다. 화려했던 무대가 텅 비어가는 그 자리에 이제는 진짜 사람들만 남습니다. 텅 비어가는 예식장 한복판에 웨딩드레스 차림의 한규영이 넋을 놓고 앉아 있습니다. 그 곁으로 한석중이 조심스레 다가섭니다. 딸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그 손은 차마 딸의 어깨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춥니다. 죽은 사람으로 취급당했던 아버지가 무너진 딸 앞에서 무슨 낯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동안 딸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손끝이 자꾸만 머뭇거립니다. 한석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규영아 애비가 미안하다.
이런 날에 아무것도 못해주는 못난 애비라서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한규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그 어깨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그 안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한규림이 다가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한규림이 동생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규영아, 이제 그만 일어나자. 가짜로 꾸며낸 것들은 다 무너졌지만 우리는 진짜잖아. 피 나눈 진짜 가족이잖아. 이제라도 진짜부터 지키자. 응. 언니랑 같이. 한규영은 언니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아버지를 향해 처음으로 젖은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오래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산산조각난 예식장 바닥에는 밟혀 구겨진 화환과 흩어진 꽃잎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짜로 쌓아 올린 것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린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응식과 박수남도 조용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지금은 저 세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잘 압니다. 한규영은 언니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소매를 조심스레 붙듭니다. 평생 부끄러워하고 밀어내기만 했던 원가족의 손을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제 발로 붙잡는 것입니다. 한규영이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한규림이 그런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규영아. 어떻게든 사라지게 돼 있어. 이제부턴 언니랑 같이 하면 돼. 한석중은 두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오늘 산산조각 난 것은 한규영의 결혼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 가족이 서로를 향해 쌓아온 거짓과 원망, 부끄러움과 외면까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 위로 오래 잊고 지냈던 진짜 마음들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밉니다. 못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한석중은 속으로 되냅니다. 무너진 자리 위에서 세 사람은 오래 잊고 지냈던 진짜 가족의 온기를 어렴풋이 그러나 분명하게 되찾아갑니다. 오늘의 이 무너짐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다음 회에는 인물들의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한규영의 결혼을 둘러싼 거짓말들과 강성욱이라는 사람에게 드리운 그림자, 그리고 그 곁을 오래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을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이 결혼이 왜 처음부터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규영이라는 사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규영은 언니 한규림과 연년생이지만 살아온 결이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우등생이었고 절대 자기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득이 없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언니를 부를 때도 평소엔 야, 너 한규림 하다가 부탁할 일이 있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할 때만 언니라 불렀습니다. 언니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은 양보나 베품 같은 말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런 성격이 만들어진 데에는 지난 사연이 깔려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니 고윤이가 이혼을 당해 집을 떠날 때에도 한규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2년 뒤 새어머니가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을 때도 덤덤했지요.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끌려가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도 한규영은 언니보다 먼저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야무지게 했습니다. 가난과 어지러운 집안이 이 사람에게는 벗어나야 할 수치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한규영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더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값비싼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기꺼이 결혼을 감행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부잣집 시댁에 기죽지 않으려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기업가라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친어머니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계부 장훈태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워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한석중이라는 사람도 함께 봐두어야 합니다. 한석중은 사고를 치고도 책임은 회피하고 문제 앞에서는 도망치기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겉멋이라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아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차려입고 다니지요. 딸 한규영이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정작 딸이 눈물로 매달리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딸의 결혼식에 얽히면 감춰둔 거짓이 도리어 더 크게 불거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지은 신부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이 텅 비어 있으면 결국 그 빈속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한규영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거짓의 탑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가장 크게 무너지는 사람 역시 다름 아닌 한규영 자신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규영의 결혼 상대 강성욱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성욱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핸섬한 마스크에 얕지만 넓은 지식, 위트 넘치는 매너까지 갖추어 누구에게나 호감을 삽니다.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청혼하는 모습도 더없이 근사했지요. 한규영은 그런 강성욱을 두고 얼굴도 학벌도 괜찮고 무엇보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인성 따위는 볼 것도 없이 결혼을 저울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강성욱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슬쩍 내비쳤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인을 곁에서 지키며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그것이지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신랑감의 얼굴 뒤로 청혼 뒤에 감춰진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강성욱과 어떤 사이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강성욱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모두에게 호감형으로 다가가지만 그 이면에는 쉽게 짐작하기 어려운 실체가 숨겨져 있다고요. 사람 좋은 웃음과 매끄러운 말솜씨는 어쩌면 그 실체를 가리기 위한 가면일지도 모릅니다. 한규영이 인성은 볼 것도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바로 그 부분에 정작 가장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던 셈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시한부라 몸이 약하다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설정 자체가 뒤에 큰 복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병을 핑계로 감춰둔 사람이라면 그 감춤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는 법이지요. 아픈 이를 지킨다는 애틋한 사연이 실은 다른 진실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미담일수록 그 뒤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그 시한부 여인을 둘러싼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성욱이 감춰온 실체가 드러나면서 한규영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라 믿었던 이 결혼이 오히려 가장 큰 함정이었음이 밝혀지는 방향이지요. 돈만 보고 고른 신랑이 실은 가장 큰 거짓을 품은 사람이었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인성은 볼 것도 없다며 넘긴 그 자리에 정작 이 결혼을 통째로 뒤엎을 진실이 숨어 있었던 셈이니까요. 강성욱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조응식입니다. 조응식은 지금은 어머니 박수남의 반찬 가게에서 자빌과 배달을 맡고 있지만 한때는 화려한 런웨이를 활보하던 모델이었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거침없이 쏟아지는 이 사람은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온 눈썰미를 지녔지요. 그런 조응식과 강성욱 사이에 뜻밖의 인연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드러난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욱이 오래도록 형으로 모시고 싶다던 그 사람이 하필이면 조응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4년 전 요트 동호회에서 맺어진 사이로 관계로 보자면 조응식이 형이고 강성욱이 동생입니다. 강성욱이 조응식을 형으로 깍듯이 모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서게 되면 강성욱의 지난 시절이 조응식의 기억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얽혀 있습니다. 조응식은 이미 한규영의 어지러운 집안 사정과 상견례 거짓말까지 훤히 깨고 있습니다. 한규영이 계부를 아버지 대역으로 세운 것도 조응식에게는 감출 수 없는 약점이 되어 있지요. 그런 조응식 앞에서 한규영이 초면인 척 시치미를 뗀 일이 있었는데 이런 앞뒤 안 맞는 태도는 오히려 조응식의 촉을 더 곤두세우게 만듭니다. 조응식이라는 사람의 됨됨이도 여기서 함께 봐두어야 합니다. 조응식은 오랜 세월 한규림 곁을 지켜온 남사친이자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화내주는 사람입니다. 한결을 제 조카처럼 챙기고 규림 가족의 은인 노릇을 마다하지 않지요. 그런 조응식이라면 규림의 동생인 한규영이 사기꾼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려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못할 사람입니다. 반가움으로 건넨 인사 한마디가 결국 규림의 가족을 지키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음 회에는 조응식이 강성욱의 옛 모습을 알아보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과 동생으로 지내던 사이라면 강성욱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조응식의 눈까지 속이기는 어렵겠지요. 한규영이 그토록 떼어놓으려 했던 조응식이 정작 강성욱의 진짜 얼굴을 밝혀낼 단 한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진실에 가까워지는 얄궂은 얽힘입니다. 한규영의 이야기에서 가장 얄궂은 대목은 스스로 판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구조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한규영은 조응식을 밀어내려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조응식이 자기 약점을 쥐고 있는 것이 못내 거슬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한석중을 시켜 한결의 아빠가 돌아왔다는 거짓 소문을 반찬 가게에 퍼뜨리게 했습니다. 조응식의 관심을 언니 한규림의 문제 쪽으로 돌려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는 조응식을 떼어놓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조응식은 오히려 한규림을 더 걱정하게 되었고 그만큼 그녀 곁을 더 살뜰히 살피게 되었지요. 밀어내려 한 사람을 도리어 더 가까이 붙들어둔 셈입니다. 나중에 한규림은 그 소문의 배우가 다름 아닌 동생 한규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었으니까요. 이 대목은 한규영이라는 사람의 장꾀가 어떻게 되돌아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을 속이려던 계략이 돌고 돌아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조홍식의 눈과 입을 막으려던 그 소문이 오히려 조홍식의 촉을 예민하게 세워놓았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피게 된 조홍식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놓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한규영이 조홍식을 떼어놓으려던 그 행동이 오히려 자기 결혼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셈이지요. 그토록 영리하다 자부하던 사람이 결국 스스로를 가장 크게 속인 것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 방향입니다. 거짓으로 쌓은 것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배우게 되겠지요. 한규영의 결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토대 위에 서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한규영은 시댁의 과한 예단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25이나 되는 시댁 어른들 몫으로 값비싼 악어백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나중에는 예단을 더 늘리자는 말까지 이어졌지요. 차라리 아파트를 해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 거칠애를 감당하기 위해 한규영이 택한 길은 빚이었습니다. 만기가 코앞인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알아보았지요. 그러고도 모자라 결국 사채업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간다는 겉모습을 지키기 위해 정작 속으로는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예단의 이면이 이토록 어두웠던 셈이지요. 여기에 더해 결혼식에 세울 가짜 가족 대여까지 준비했습니다. 브로커와 흥정을 벌이던 자리에서는 대역이 담지도 않고 키도 작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히거나 붕대로 감춰두자는 황당한 말까지 오갔지요. 상견례 때 아버지 대역 한 사람을 세운 것으로 시작한 거짓말이 이제는 온 가족을 통째로 사람을 사서 채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작 친아버지 한석중은 자기가 진짜 하객으로 가는 줄 알고 무엇을 입을지 들떠 있었으니 그 어긋남이 더욱 씁쓸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은 신부 측만 거짓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규영은 죽은 부모를 살아있는 척 감추기 위해 아버지 대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랑 측마저 가족을 사람으로 더 채운 것이라면 이 결혼은 양쪽 모두 거짓 위에 거짓을 쌓아 올린 셈이 됩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거짓말들이 한 예식장 안에서 나란히 마주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주선 거짓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상대의 허위를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거짓 위에 거짓이 겹겹이 쌓이면 그 무게를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이 모든 거짓이 한자리에서 부딪히며 무너져 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대역과 가짜 가족, 감춰둔 빚과 시댁을 향한 거짓말이 한꺼번에 들통나는 순간이지요. 진실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이 결혼이 결국 텅 빈 껍데기였음이 드러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용돌이 곁에 서 있는 한규림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규림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천성 착한 사람입니다. 오지라퍼의 팔랑귀 감정을 못 속이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사람이지요.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24시간을 숙제처럼 살아왔습니다. 동생 한규영이 아무리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한규림은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한규림은 동생의 결혼을 말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댁에 한 거짓말을 스스로 실토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지요. 특히 친아버지 대신 계부를 상견례 자리에 세운 것을 두고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것은 동생을 망신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 위에 세운 결혼이 언젠가 동생을 무너뜨릴 것을 알기에 그 벼랑 끝에서 동생을 붙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규림과 한규영, 이 자매는 오랜 세월 서로 나를 세우며 지내왔습니다. 한규영은 언니의 희생을 당연히 여겼고 한규림은 그런 동생이 서운하면서도 끝내 미워하지 못했지요. 미워도 동생이고 원망스러워도 핏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동생의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순간이 오면 그 곁을 지킬 사람은 결국 이 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규영이 오랫동안 밀어내려 애썼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부끄러워하던 원가족, 귀찮아하던 언니의 오지랖, 죽은 사람 취급하던 아버지가 바로 그들이지요. 그런데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는 순간 곁을 지켜줄 사람은 화려한 시댁도 돈 많은 신랑도 아닙니다. 결국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 사람들 뿐인 것이지요. 이 아이러니가 한규영이 뒤늦게 마주하게 될 가장 아픈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에는 거짓이 모두 무너진 자리에서 한규림이 동생을 감싸 안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벼르던 진실을 밝히는 일보다 무너진 동생을 먼저 붙드는 쪽을 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석준과 박수남, 조홍식처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화려하게 꾸며낸 것들이 다 무너진 뒤에야 진짜 사람들만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오늘은 한규영의 결혼을 둘러싼 거짓말들과
강성욱에게 드리운 그림자, 그리고 그 곁을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화려한 포장지 속이 텅 비어 있으면 결국 그 빈속이 드러나듯 거짓으로 쌓은 결혼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던 장꾀가 돌고 돌아 자기 발등을 찍는 그 얄궂은 얽힘이 다음 회에 어떻게 풀려나갈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석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한규영이 조홍식을 떼어놓으려던 바로 그 꾀가 오히려 강성욱의 실체를 밝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홍식과 강성욱의 형과 동생 인연, 그리고 감춰진 시한부 여인의 그림자가 다음 회에 어떻게 부딪힐지 궁금해지지요. 무너진 자리에 끝내 남는 진짜 가족의 온기까지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